네. 2학기 2차 지필평가 심화 버전 두 번째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내 지역의 인구 특성, 4쪽 펴시고요. 네 번째 장 펴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부터 라는 각각 경기도 아니면 서울 아니면 전남, 충남 네 군데 중 하나래요. 봤더니 가는 인구, 총 인구가 가장 많아요. 네 군데, 경기, 서울, 전남, 충남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인구 유입이 활발해서 인구 증가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중 가장 높네요. 그 다음 나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네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나는 서울이겠구나. 나는 서울. 그 다음 다하고 라가 있는데 전남 아니면 충남 중 하나래요. 근데 전남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라 남쪽이라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촌락 성격이 더 강한 곳이 전남이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가까운 거리 때문에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남보다 상대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서울이 아니라 가는 경기였습니다. 경기고 다는 전남이 아니라 충남이네, 그죠? 충남이. 그 다음 니은 가는 라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어요. 노령화 지수 구하는 공식은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이었죠. 보면 가와 라를 보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노년층 비율의 인구 비율이 전남 라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가는 라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는 라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선생님 여기 유소년층 인구 비율하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나왔는데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100에서 숫자 100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랑 노년층 인구 비율을 빼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나오겠죠. 근데 보면 유소년층은 다와 라가 거의 비슷한데 노년층이 라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은 전남이 많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충남이 많겠네요. 그래서 얘는 높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5년 대비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이네요.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화석에너지의 국가별 소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부터 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우선 보면 가는 미국,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도도 많이 소비하네. 좀 특이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석탄은 아닐 것 같고 왠지 석유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소비량이 세계 5위 안에 드네요. 나를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캐나다, 이란, 캐나다. 러시아, 캐나다. 약간 추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그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이 러시아, 이란,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그 다음 다는 이건 중국에서 다른 데는 미국이 1등이었는데 소비 1등이었는데 다만 중국이 1등이고 5개 국가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도 두 번째로 많네. 중국과 인도에서 소비량이 많은 다는 석탄입니다. 1번 가는 산업혁명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가가 아니라 다 석탄이고요. 다음 나 천연가스는 냉동액화 기술 발달 이후 소비가 급증하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신생대 3기 배사 3기층 배사 구조는 가나 석유와 천연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각 화석에너지의 특징 알아둬야 되고 국가별로 어떻게 소비되고 생산되고 수출되는지 잘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륙별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자료는 다 같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로 어떤 자원이 많이 생산되는가를 본 자료예요. 그래서 보면 석탄 같은 경우에 아시아 비율이 80%가 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네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했으니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선생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9%밖에 안 되는데요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이 자료에서는 서남아시아가 따로 나와 있네요. 만약에 서남아시아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를 합친다면 석유가 생산되는 비율이 아시아에서 약 40% 정도가 되겠네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그다음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17%, 그다음 서남아시아가 18%, 약 35%의 천연가스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국가별로 선생님 생산량은 보여줬는데 대륙별로는 또 안 보여준 것 같아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지도의 A부터 E 지역에서 나타나는 갈등 및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선생님이 특별히 설명하지 않은 지역이긴 해요. 여기는 어디였냐면 스코틀랜드네요. 스코틀랜드고 여기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틀렸고요. 스코틀랜드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B는 수단과 남수단이네요. 수단과 남수단은 수단은 이슬람교, 그렇죠? 남수단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3번 C 여기는 카스피해고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특정지의 바다로 협의를 보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호수냐 바다냐에 따라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이익이 달라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D. 위구르족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맞네요. D는 위구르족. 위구르족은 뭐였죠? 이슬람교. 그 다음에 여기는 티베트족. 티베트족은 티베트 불교. 이 지역은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힝야족의 탄압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였고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4번, 5번 다 옳은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 국가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 유소년 부양비하고 총 부양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독일, 그 다음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는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브 사막이 여기 있었죠. 한류 사막. 혹시 기억나려나? 우리 1학기 때 배웠을 텐데, 그죠? 여기 사막이래. 나미비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면 인구 밀도가 제일 높고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낮은 지역이 독일이겠네요.
독일이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낮을 거고요. 그다음 C 지역이 나미비아입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네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라서 출산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 B는 그 가운데 있는 사우디. 1번 A는 C보다 노년 부양비가 낮다라고 했네요. 독일은 나미비아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겠네요. 이걸 몰라도 노년 부양비 계산할 수 있겠죠? 요 가운데 값 총 부양비에서 55에서 20을 빼면 이게 노년 부양비가 될 거고 68에서 62를 빼면 노년 부양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높다. 다음 사우디는 나미비아보다 중위 연령이 낮겠네요. 유소년 부양비가 나미비아가 많으니까 유소년 인구 비율이 나미비아가 더 많을 거예요. 사우디는 나미비아보다 도시화율이 높겠네요. 정답은 3번. 4번 C 나미비아는 독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고 그 다음에 A는 유럽, B는 아시아, 그 다음에 C는 아프리카에 위치합니다. 정답은 3번. 인구 비율 보고 국가를 찾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네요. 신재생 에너지. 여기는 강원도가 있네요. 강원도에는 가나다가 다 어느 정도 고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북에서는 나가 많네요. 전남에서도 나가 많아요. 남부 지역에 나가 많은 걸 봐서는 나가 태양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나가 태양광이고 그 다음 남은 거는 풍력이랑 수력인데 결국은 수력은 그 댐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달을 하고 수력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강원이었죠. 강원도가 높고 나머지 지역이 낮은 가가 수력이 되고 나머지 다가 풍력이 되겠습니다. 풍력은 경북이 가장 많았고 강원이 두 번째였죠. 그죠? 정답은 2번. 이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고령화 지수,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가나는 지역이고 갑국은 가 지역이랑 나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인구를 더하면 갑국의 인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 가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가 청장년층 인구가 되겠네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니까 청장년층 인구. 청장년층 인구는 나 지역의 청장년층 인구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 지역과 나 지역을 유소년 인구 비율, 청장년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유소년 부양비가 나왔으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이 100일 때 유소년이 20이겠구나.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30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유소년 인구가 청장년층 인구가 100일 때 유소년 인구는 20,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는 80임을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 자료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를 인구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를 전체 인구가 가 지역이 15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가 2배가 되거든요. 가가 2배니까 나는 이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청장년층 인구는 50명으로 가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10명, 그 다음 노년층 인구는 40명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인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니은은 기억의 3배 이상이다. 니은은 고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노령화 지수는 결국에 유소년분의 노년으로 구하네요. 요거 가지고 구해도 돼요. 20분의 30이니까 150이 될 거고 얘는 20분의 80이니까
400이 되겠네요. 아침이라 선생님 목소리가. 니은은 기억에 3배가 안 되네요. 그죠? 3배 이하이다. 틀렸고요. 니은 갑국의 노년부양비는 갑국 유소년 부양비의 2배 이상이다. 여기는 가나 두 지역만 줬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값을 인구를 다 더하면 갑국의 인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갑국을 보면 여기는 유소년 인구가 20 더하기 10, 30이 될 거고 청장년은 150이 될 거고 노년은 70이 되겠네요. 70이 되는데 노년 부양비는 150분의 70이니까 30이 70보다 2배 이상이죠. 그러면 얘는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요거는 조금 선생님이 빨리 나가니까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으면 하나씩 계산해 보면서 일시정지 했다가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나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가 지역의 유소년 인구의 절반이다. 나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가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20. 절반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다른 이동 없이 가 지역의 노년 인구 50%가 나 지역으로 이동하면 나 지역의 노년 부양비는 100이 된다. 가 지역의 노년 인구 50%면 15명이네요. 이 사람이 여기로 가면 여기가 55가 될 거고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분의 노년 100보다 크겠네요. 50분의 55니까 정답은 그대로 3번임을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고요. 선생님이 조금 빨리 갔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하고 이래서 이런 값이 나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마다 푸는 방법이 다를 거니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푼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어느 지역, 세 지역, 아시아,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많이 이동하는 25.5. 이게 좀 특이하네요. 그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인구가 엄청 많았죠? 그러면 나는 앵글로 아메리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도 많이 가는데, 가는 유럽 아니면 아시아인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굳이 올 이유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선진국이 많은 유럽으로 많이 가는 선수래.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선생님 축구 생각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선진국이 많은 그 지역으로 많이 이동했죠. 그래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가는 유럽이겠구나. 그 다음 나머지 다가 아시아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추해 보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해서 유추하는 거고 좀 편하게 말하면 찍는 거라고 했어요. 잘 찍어야 돼요. 수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 보느냐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반복이지만 우리 학교 셈하고 통사 문제도 수능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다 내고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가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유럽 자체가 틀렸네요. 그죠? 그다음 2번 나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경제 블록을 결성하여 단일 통화를 쓰고 있다. 이건 유럽 연합이니까 얘도 틀렸고요. 나는 가보다 국가 수가 많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국가 수가 적겠네요. 틀렸고. 4번 다 아시아는 가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이것도 틀렸네요. 도시화율은 유럽이 더 높았어요. 다는 아시아는 앵글로 아메리카와의 인구 이동에서 인구 순 유출이 나타난다. 그렇죠. 아시아 인구가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빠져나가죠. 정답은 5번. 9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A2에 표시된 국가의 연령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선 원래 우리가 보통 유소년 인구 비율이나 청장년 인구 비율을 가지고 어느 나라인지를 찾는데 여기는 0에서 15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가렸어요. 뭐가 노년이고 뭐가 유소년인지 가렸어요. 근데 대신에 추세를 줬죠. 1970년과 2020년, 1970년과 2020년을 줬는데 A는 대체로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연령 비율이에요. 여기는 별 변화가 없네. 근데 증가하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두 지역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청장년층에 비해서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B는 0에서 14세 인구, 즉 유소년 인구가 되겠네요. 유소년 합계 출산율이 유럽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지금도 많긴 하지만 대체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A는 노년층 인구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노년층이 많네요. A 노년층이 많으니까 유럽에 있는 독일, 여기가 독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네요.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기억 A는 0에서 14세고 틀렸네요. 65세 이상이고 B는 0에서 14세 인구이다. 독일은 나보다 노령 가지수가 높고 독일은 탄자니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고 그 다음 나는 가보다 탄자니아는 독일보다 두 시기에 인구의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높겠네요. 그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에너지 관련 문제입니다. 러시아 하면 천연가스와 연관이 되게 컸죠. 세계 최대 수출 국가인 러시아는 가가 어떤 자원이냐면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수출 국가는 러시아였죠. 그 다음 쭉 저거 읽어보시고요. 탄소 중립을 표방하던 독일은 가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화석에너지인 석탄의 소비량을 늘리고 있대네요. 이렇게 전쟁이 석탄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죠? 또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여기서 힌트를 다 줬네요. 석유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국가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구매량을 늘리고 있답니다. 1번 석탄은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틀렸네요. 석탄이 이거 천연가스니까 틀렸고 2번 석탄은 신생대 3기층에 매장되어 있다. 틀렸고요. 고생대, 조산대, 고기조산대였고요. 석유의 최대 생산국가는 미국이었죠. 석탄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죠. 틀렸고 석유는 석탄보다 국제이동량이 많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자원인지 찾아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쪽 어려운 문제네. 이거 풀고 끝낼까요? 이거 풀고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지금 풀고 끝내겠습니다. 빈칸이 없네. 어디다 적나? 우선 한번 여기를 좀 읽어보고 문제를 내릴게요. 각국의 지역별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은 A, B, 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A 지역 인구는 B 지역 인구의 2배, B 지역 인구는 C 지역의 2배이다. 여기 2배, 여기는 C 지역의 4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번 주어진 값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도 A 지역, B 지역, 이거 좀 계산할 게 많겠네. C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한 게 값입니다. 값이고 우선 A 지역은 청년 부양비가 청년 부양비란 말이 없지. 청장년 인구가 100일 때 노년 부양비가 50이에요. 50이고 총 부양비가 350인 거를 봐서는
그러면 총 부양비가 400인 걸 봐서는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350인 걸 알 수 있어요. 유소년 인구 비율이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350이죠. 그러면 100분의 350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B 지역은 청장년 인구 비율이 100일 때, 청장년 인구 비율이 100일 때 유소년 인구 비율이 100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니까 여기가 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지역은 청장년 인구 비율이 100일 때 노년 부양비가 75,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도 7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구를 보면 여기가 여기로 넘어갈 때 2배, 넘어갈 때 2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선생님은 이거를 250명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250명이면 이 인구가 그대로 이게 인구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럼 B 지역 인구는 500이 되겠네요. 그럼 이 500에 맞춰 이 비율을 증가시키면 돼요. 이게 합이 250이니까 B 지역 인구는 100으로 보면 될 거고요. B 지역 유소년은 100. 그 다음에 여기는 200. 여기도 200. 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 인구의 2배가 또 A가 되겠죠. 여기를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한 값이 500이니까 여기도 2배씩 하면 되겠네. 그죠? 여기는 700. 여기는 200. 여기는 100입니다. 그러면 갑국의 전체는 이것도 다 계산해 볼까? 875가 되겠네요.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875명. 그 다음에 청장년 인구는 뭐야? 여기 되게 많네. 500명. 그 다음에 여기는 375명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1750이 돼야 되는데 되겠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갑국의 총부양비는 300이다. 갑국의 총부양비는 500분의 375 더하기 875 하면 얼마니? 1250이니? 1250이네. 1250. 그러면 300 이상, 300이 안 되네요. 그죠? 틀렸죠? 그 다음 2번 15세에서 64세 인구는 B 지역이 C 지역보다 적다. B 지역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200, C는 100 맞네요. 3번 유소년 부양비는 가 가장 낮은 지역은 C이다. 여기는 200분의 100이니까 50이니까 이게 더 작네요. 그죠? 가장 적은 지역은 B가 될 거고요. 지역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지역이 가장 높다. 전체 인구분의 여기는 1000분의 100 10%고 50분의 20 40%고 250분의 75 하면 몇 퍼센트니? 20%니? 하여튼 여기가 제일 높네요. B가 가장 높습니다. 그냥 같이 답이니까 계산해 볼까요? 1000분의 100 그 다음에 500분의 200 얘가 더 크고 얘는 틀렸고 250분의 70 그럼 이거 더 곱하면 500분의 150 그러니까 30%구나 25%가 아니라 얘가 더 크겠네요. B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5번 A부터 C 지역 모두 지역별 인구 중 15세에서 6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는다. 아이고 얘부터 벌써 50%가 안 넘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풀어보고 다음 문제부터는 세 번째 강의에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일시정지를 잘 활용해서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